세계 속의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휴면톡톡입니다. 살다가 보면 불의의 사고를 만나게 되어 몸이 많이 다치거나 큰 병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적절한 조치를 받으면 대부분 정상적으로 생활이 가능하지만 작은 병이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큰 장애가 되기도 하는데요. 얼마 전 글로벌 커뮤니티에 한국과 미국에서 같은 수술을 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두 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비교하면서 한국 의료 시스템의 우수성을 증명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한 미국인 남성의 사연입니다. 저는 같은 수술을 미국과 한국에서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저와 같이 한국에서 수술받는 것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안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무릎을 정말 심하게 다쳤습니다. 힘줄이 많이 찢어지고 슬개골이 골절되는 등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저는 제가 사는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정형외과를 찾아갔습니다. 이 의사는 실력이 있다고 인정받았고 관련된 책을 쓰고 학교에서 수업도 할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지 그 의사를 만나는데 5주간을 기다렸고 개인적인 진료를 받기 위해서 한 주를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에게 진료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 무릎을 수술했습니다. 수술 후 저는 통증을 막기 위해서 아편성 진통제를 복용했습니다. 수술 후 6개월 동안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퇴원 후에도 계속 통증을 느꼈습니다. 미국에서는 수술 후 단 한 번도 엑스레이나 MRI를 찍지 않았습니다. 제 치료 기간은 수술 후 병원에서 하룻밤을 묵고 2주간 침상에서 안정을 취한 후 물리치료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보험에서 총 65,000달러, 한국돈으로 약 8,600만원 청구였고 저는 5,000달러, 한국돈으로 약 660만원을 자비로 부담했습니다. 물리치료는 6개월 동안 36,000달러, 약 4,700만원이 추가로 청구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치료를 위해서 지출한 총 비용은 10만 1,000달러입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아편성 진통제에 중독되어 금단 증상을 겪기도 했는데 친구들의 도움으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완치 판정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에 취직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서 발을 잘못 디뎠는데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발목을 살짝 삐끗했을 뿐인데 지난번 수술했던 무릎에 같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한 대학병원에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죠? 점심시간까지 엑스레이와 MRI를 찍고 대기실에 있다가 점심 식사 직후 진료실로 들어가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과 비교해서 놀라운 속도였습니다. 미국에서 수술했던 힘줄이 다시 찢어지고 무릎뼈가 다시 골절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사는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추가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추가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면 수요일 아침에 수술해야 하며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3일째부터 물리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의사에게 올해 초 미국에서 겪었던 부상과 같은 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미국 병원에서 받은 모든 의료 기록이 담긴 CD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한국 의사에게 주었습니다. 한국 의사는 미국 의사가 수술에 대해 어떻게 기록했는지 살펴보면서 이 수술법은 15년 동안 진행된 적이 없다. 그건 아주 오래된 방법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제 힘줄이 파열로 인해 너무 짧아서 완전히 교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한국 의사가 미국 전문 의사를 바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미국에서 치료 기간이 6개월 걸렸던 것에 비해 약 2개월에서 2개월 반 정도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입원 후 진통제 대신 근육 이완제를 처방받을 것이며 미국보다 통증이 훨씬 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수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무릎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MRI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100% 지불하는 매우 좋은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14일 입원 기간 동안 3번이나 엑스레이와 MRI를 찍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부터는 물리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엑스레이와 MRI를 많이 찍는지 물었더니 의사는 볼 수 없는데 제대로 고쳤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미국 의사가 왜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14일 후 퇴원했고 일주일 후 물리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개인실 병실, 서양식 식사, 간병인 비용을 포함하여 병원에 청구한 금액은 1,55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군인 및 운동선수 전문 물리치료사에게 일주일에 2번 물리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8에서 10회씩 일주일에 2번, 보험으로 계산한 비용은 한 달에 160만 원이었습니다. 미국에서의 비용 한 달 6,000달러, 약 800만 원 정도로 5배나 차이가 났죠. 한국식 치료 접근과 미국식 접근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미국에서는 무릎에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무릎이 약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코어를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코어, 근력 강화에 집중했습니다. 2개월 반이 지나고 통증이 전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치료 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저는 여전히 지팡이가 필요했습니다. 미국에서는 6개월 후에도 후속 조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2개월 반이 지난 후 검진을 받았는데 무릎을 엑스레이와 MRI로 촬영했습니다. 6개월 후와 1년 후에도 같은 검사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검진이 될 다음 후속 검진은 몇 달 후이며 마지막 검진 후 1년이 지나면 또 다른 검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각 검진 비용은 약 400달러로 총 3번을 받게 됩니다. 한국 총 비용은 2,700만원 또는 2년간 약 17,500달러입니다. 한국에서 심각한 부상 수술에 대한 제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릎은 통증 없이 달리기와 걷기 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치료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치료는 6배나 저렴하고 훨씬 더 나은 결과와 함께 더 많은 치료가 제공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런 수준 높은 치료를 한국 어디서나 너무나도 쉽고 편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때에 맞는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장애를 가지고 살거나 목숨을 잃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한국이 아닌 미국이었다면 돈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기나 했을지 정말 안도가 됐습니다. 국민의 건강은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임에도 미국은 너무 방치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만약 한국에서 치료받으셔야 하는 분들이 있다면 안심하세요. 한국이 미국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수 건강 서비스 보장 지표를 살펴보면 전 세계 평균은 66점인데 반해 동아시아는 77점, 북아메리카는 79점, 유럽은 77점 등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도 85.7점으로 타국 대비 아주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고 미국의 경우 83.9점으로 한국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오늘 사연은 미국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사연 주인공과 비슷한 경험이 많이 공유되었습니다. 댓글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상기도 감염에 걸렸을 때 정말 저렴한 비용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2번의 병원 방문과 보험이 전혀 없는 약값이 총 40달러였어요.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여전히 아팠기 때문에 평소 다니던 의사를 만났고 보험도 꽤 잘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를 만나지 못했고 전문 간호사에게 진료받았습니다. 진료실에서는 코와 귀에 불빛을 비추는 것 외에는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았으며 옆집에서 일반 의약품을 구입했습니다. 저는 꽤 좋은 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총 본인 부담금은 240달러였습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은 최악입니다. 피어싱을 심하게 해서 켈로이드가 생겼는데 미국에서 치료비가 너무 비싸서 치료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 살았고 머리 올리는 것도 싫었어요. 한국에 살면서 고치기로 결심했어요. 켈로이드는 다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며칠 후 수술 일정을 잡았고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재성장을 70%까지 감소시켰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켈로이드나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수술 후 복용한 약값까지 합쳐서 130만원 정도 들었는데요. 한국은 의료 수준이 정말 놀랍습니다. 너무 그리워요. 사실 한국에서 대부분의 본인 부담 비용은 개인실과 양식 식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개인실은 1박에 40만에서 60만원 정도이며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6인실 병동에서 지내면 전액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수술을 받았을 때는 거의 모든 본인 부담금이 호화로운 스위트룸 1인실 비용이었어요. 수술비는 약 150만 원이었는데 그중 110만 원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그런 극단적인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사랑니를 3달러 정도에 뽑았는데 통증도 없고 붓기도 없어서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겪은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저렴했는지 말할 때마다 친구들이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또한 제 아내는 그다지 비싸지 않은 치과 치료를 받았는데 치아에 영구적으로 고정 와이어를 붙이는 것으로 끝났고 몇 년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미국에 돌아온 후 와이어가 끊어져서 아내는 다시 붙이기 위해 치과에 갔어요. 말 그대로 한 달 동안 5번이나 부러졌고 치과 의사는 정말 실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치과 의사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험이 없어도 훨씬 저렴합니다. 위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처방전 2장을 받으면 9만 원 정도였는데 미국에서는 처방전 없이 같은 병원에 가면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300달러를 내야 했어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는 전 세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많은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의료업계 종사자분들이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사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휴면톡톡이었습니다.